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학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서술형일 겁니다. 사실 부모가 지도하기에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술형 문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수학 과목의 서술형 문제 대비 방법입니다. 서술형 문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답을 서술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공부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술형 시험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시험을 의미하죠. 자신이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면 된다는 것인데, 수학 과목에 있어서 서술형 문제는 수포자가 아닌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1차 함수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1차 함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시험은 어렵다는 선입견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서술형 문제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실 내신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서술형 문제의 70% 정도가 난이도 중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보기 중에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술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제를 틀리면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의 객관적인 수준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레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술형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술형 문제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 점수가 부여되고요. 만일 결과의 답이 계산 실수로 틀렸다거나 혹은 답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는 곳까지 성실히 답안을 작성했다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점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서술형 시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우선 수학 서술형 문제의 답을 적을 때 어떤 원칙에 맞게 써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원칙을 알고 연습을 하면 서술형 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서술형 답을 적는 원칙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절하게 썼는가입니다. 나만 아는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활용 문제에서 미지수들이 나올 때 어떤 아이는 X로 하고 또 어떤 아이는 Y, 좀 독특하게 Q로 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기호가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기호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채점하시는 선생님께 이 기호는 뭘까요? 하는 식의 퀴즈를 내면 선생님 피곤하시겠죠? 두 번째는 글씨는 알아볼 수 있게 적었는가입니다. 아이들 수학 공부 시키시면서 이런 경험 모두 있으시죠? 숫자 1인지 7인지 헷갈리게 쓰거나 0인지 6인지 모르게 날리면서 쓰는 일이 많아서 저도 항상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습관이 서술형 답을 쓸 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도 0인지 6인지 헷갈리는데 채점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도 숫자도 정갈하게 쓰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연산 과정이 있는가인데요. 단순한 연산일지라도 풀이식을 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산을 잘하는지 확인하려면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데 굳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하셨다는 건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너무 쉽고 잘 아는 것이라고 암산으로 하고 답만 적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개념이나 공식을 적절한 기호와 용어로 사용했는가인데요. 내가 알고 있고 수학적 개념이나 공식이 풀이 과정에 필요하다면 모두 서술형 답안지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과 공식을 아는지, 적절하게 기호와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려고 서술형 시험 보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는데 안 써서 감점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5번째는 자기 학년에 맞는 풀이법을 사용했는가입니다.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보면 이미 배워서 약분을 할 줄 아는데 학교 진도로 약분을 배우기 전이라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도 약분을 하지 않고 끝을 내야 정답 처리가 되곤 해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선행을 많이 나간 학생들이 많잖아요. 선행이라면 2년에서 3년 이상의 공부를 미리 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방법으로 풀이를 하는 아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풀이 방법이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더라도 자기 학년 교과서에서 벗어난 내용을 사용해서 풀이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게 되면 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풀이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자기 학년에 맞는 풀이법을 사용해서 서술형 답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6번째는 문제를 잘 옮겨 적었는가인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자주 하는 실수여서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옮겨 쓰다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만들어 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잘 풀고 제대로 잘 풀었는데 애초에 문제에 있지도 않은 숫자로 풀어냈다면 그 수고로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문제를 잘 옮겨 적는 것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답은 부분 점수도 주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6가지 원칙을 잘 담아서 답을 서술했다면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흐름으로 쓰여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했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서술형 답을 제대로 작성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야겠죠. 가장 효율적이고 완성도 있게 연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마치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하는 것처럼 들리실까요? 교과서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아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서술형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로 서술형을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개념과 원리를 확실하게 익히는 겁니다. 먼저 교과서를 정독하고 주요 개념을 파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술형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식에 맞춰서 답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공식들과 개념들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교과서의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전 학년이나 이전 난이도의 개념을 학습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고요. 2번째는 교과서의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겁니다. 다른 문제집 풀이를 하기 전에 반드시 교과서 문제부터 100%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내신 시험 문제는 교과서 문제를 기반으로 숫자와 유형만 살짝 바꾸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시험 문제 대비도 되거든요. 특히 중학교 수학 서술형에서는 정확한 풀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에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서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전에 수학 답안지 활용법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지의 해설을 참고해서 내가 작성한 답안을 보충하거나 그대로 따라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필사를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증명과 공식이 등장한다면 그 부분을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이상 직접 풀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머릿속에 있던 문제 해결 과정을 하나씩 꺼내서 써내려가는 과정이 충분히 연습될 겁니다. 3번째는 문제의 핵심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학교 수학 서술형 문제는 문제를 읽고 문제 속에 숨겨진 수학적 표현이나 용어, 개념, 공식, 그리고 원리 등을 찾아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서술형 문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문제의 핵심어에 밑줄을 긋거나 색깔펜으로 표시하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수학 독해 능력을 키워야 수학 문제를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학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신경 써서 서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개념의 이해와 응용 능력을 모두 요구하는 수학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된 수식이나 공식 등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고요. 그림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답이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과 논리적 과정을 차근차근 풀이 과정에 녹여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